7회에서는 이한신의 과거와 지명섭의 관계가 깊이 있게 드러난다. 이한신은 교도관 시절 아버지처럼 따르던 천수범이 지명섭의 가석방을 막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긴급 체포되었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한다. 이때 지명섭은 고사성어 당랑거처를 인용하며 주제도 모르고 겁없이 까불면 죽는다고 뻔뻔하게 말한다. 이한신은 그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게 된다. 이한신은 여러 차례 지명섭의 가석방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지만 지명섭은 결국 만장일치로 가석방된다. 이한신과 천수범은 마치 사마귀처럼 지명섭에게 대항하지만 지명섭은 그들보다 더 강력한 존재로 부상한다. 한편 안서윤은 최정학의 사망사건이 타살이라고 확신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지명섭이 한국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최정학이 죽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그는 지명섭의 전무 취임식 현장에 등장한다. 안서윤은 기자들 앞에서 마약 공급책 최정학이 지명섭 씨가 들어오자마자 죽었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지명섭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기자들은 안서윤의 발언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안서윤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분노한 지명섭은 비서실장 손흥준에게 안서윤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라고 지시한다. 취임식의 소동이 기사화되자 지동만은 지명섭을 호출하여 그를 추궁하기 시작한다. 지동만은 오전그룹에 해가 되면 너도 찍어낼 것이다라며 아들을 강하게 협박한다. 지명섭은 이러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서동훈에게 이한신이 지동만의 가석방을 막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그는 즉시 이한신을 만나러 간다. 이한신이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하자 지명섭은 오랜만이에요. 이한신 교도소라며 뻔뻔하게 악수를 청한다. 과거에 지명섭을 막지 못했던 투사마귀 이한신과 안서윤은 다시 지명섭과 마주하게 된다. 이한신은 이제 변호사이자 가석방 심사관이 되었고 동생 안다윤을 지명섭이 죽였다고 의심하면서도 증거가 없던 안서윤은 최정학 사건으로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두 사람은 공조를 통해 지명섭을 저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품는다. 한편 이날 이한신은 미혼모 재소자 허은지의 가석방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허은지는 18개월이 되어 교도소를 떠나야 할 딸을 직접 키우기 위해 가석방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000만 원을 배달하던 중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3년형을 선고받은 허은지는 여러모로 가석방에 불리한 상황이다. 이한신은 허은지에게 출소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이 자격증이 당신의 미래를 열어줄 거예요 라고 격려하며 그는 그녀의 가능성을 믿는다. 또한 최화란에게 건물을 넘기며 허은지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을 특약 조건으로 넣는다. 최화란은 처음에는 마지못해 받아들이지만 허은지의 과거를 보며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과거의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허은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최화란의 모습은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과연 허은지는 가석방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한신과 안서윤은 지명섭의 악행을 막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울지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된다. 8회에서는 이한신이 지명섭의 방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지명섭은 이한신에게 응원한다며 지동만 회장을 평생 감옥에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친다. 이는 지명섭이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는 결심을 하였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이한신은 그의 변화를 주목하게 된다. 지명섭은 자신의 취임식에서 최정학의 살해 혐의에 대해 안서윤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사건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안서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최정학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한다. 이한신은 안서윤에게 최화란을 수사에 합류시키면 좋겠다며 협력을 제안하고 결국 최화란이 안서윤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화란은 안서윤을 데리고 태포차 전문가인 찹스를 찾아간다. 최화란은 찹스에게 최정학의 시신이 발견된 태포차의 출처를 확인해줄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고 찹스는 즉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폐차장 사장도 최화란의 위압감에 못 이겨 태포차를 산 사람의 신상을 털어놓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정학의 범죄와 관련된 단서가 드러나며 두 사람의 공조가 빛을 발하게 된다. 이후 밝혀진 태포차를 구매한 인물은 바로 안서윤이 쫓던 헬멧남 임정균이었다. 임정균은 폐차장 사장에게 차 안에 이상한 게 있다. 경찰한테 주면 좋아할 것 같다는 문자를 받고 즉시 폐차장으로 달려온다. 잠복해 있던 안서윤은 그를 체포하게 되고 사건의 흐름이 급변한다. 안서윤은 임정균을 취조하며 최정학이 숨긴 것이 지명섭의 범죄 증거가 되는 영상이라 추측한다. 그러나 이 정보를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정학의 시신이 발견된 태포차의 주인이 임정균이라는 것만으로는 지명섭을 잡아들일 수 없어라며 안서윤은 고민에 빠진다. 과거 안다윤의 죽음과 관련된 정황, 증거들이 지명섭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풀어줘야만 했던 안서윤은 이번에도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마음이 앞선 안서윤에게 이한신은 나도 그랬다. 아버지처럼 따르고 의지했던 선배가 누명을 썼지만
교관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그녀의 아픔을 이해해준다. 이한 씨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었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을 바꿔야 해라고 결의의 참모습을 보인다. 이한 씨는 지명섭이 제안한 대로 지동만을 오랫동안 교도소에 묶어두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 손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말하며 안서윤을 놀라게 만든다. 안서윤은 지명섭은 변호사님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이한 씨는 나도 거기까지만 할 것이라며 지명섭을 이용해 지동만을 치고 가차없이 버리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이한 씨의 진짜 계획은 오전그룹이 해왔던 방식대로 오전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안다. 그는 자신의 확신에 찬 모습으로 안서윤을 설득하며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을 역이용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 안서윤은 이한 씨의 결단에 감명을 받아 나도 하겠다며 동참 의사를 밝힌다. 지명섭과 손잡고 지동만을 먼저 저지하기로 결심한 이한신과 안서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강점을 살리며 지동만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최정확의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를 지속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하며 두 사람은 새로운 전투를 준비한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한신과 안서윤이 지동만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작전을 논의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우리가 그를 막아야 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를 끝장내자라며 서로의 결의를 확인한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며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를 더한다. 과연 이한신과 안서윤은 지동만을 막고 최정확의 범죄를 밝힐 수 있을지 이들의 활약이 주목된다.